미연. 안녕하세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유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주의 이야기, 문화는 어떻게 전체주의에 봉사하는가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다소 무거운 것 같아서 이 전체주의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좀 쉽게 채팅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주의 하면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 정치학자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주의의 기원이 대표작이죠.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는 총체적인 지배를 추구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목적이 총체적 지배를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전체주의 기원은 한나 아렌트가 남긴 인간의 조건, 그 다음에 정신의 삶과 함께 대표적인 3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를 두 가지 지탱하는 핵심 축이 있는데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공포,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신적인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현실보다 이론을 우선시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데올로기 하면은 관념의 다발,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논리성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보다는 논리적인 거짓말이 더 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만들고 사람을 어떤 집단적으로 독단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 이데올로기의 다른 축인 공포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총체적인 테러로 국민을 위협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가 전체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초법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테러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자유의 공간과 정치적인 공간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박탈하고 공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특징이죠. 또한 전체주의 정권은 인간을 쓸모없는 잉여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중을 폭민으로 조작하는 정권이기도 한 것이죠. 전체주의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의 정체와 선전선동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전체주의 선전은 과학성을 근거로 내세우는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주의 선전은 이데올로기적 진리를 예언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전체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구소련, 그리고 현재 북한 등이 대표적인 전체주의 사례로 볼 수 있죠.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페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선전선동 전술을 영화와 방송 그리고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레니 리펜슈탈이란 그 독일의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902년도에 태어나서 2003년까지 100세를 넘게 장수한 분이죠. 그래서 독일 출신의 원래는 배우 출신이었었는데 영화 감독을 거쳐서 나중에 후년에는 사진작가로도 활약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히틀러한테 발탁돼 갖고 여러 편의 선전 다큐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베를린 올림픽을 갖다가 소재로 한 민족의 제전과 미제전.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올림피아라는 그 타이틀로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연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지의 승리라는 또 그 다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어떤 나치 독일,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의 전당대회를 갖다가 실제 그걸 촬영을 해갖고 다큐로 만든 겁니다. 이 두 작품이 모두 정말 영상미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이 전체주의 봉사하는 하나의 선례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리펜슈탈은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 마라톤 영웅이죠.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와의 교분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사진에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히틀러, 가운데가 레닌 리펜슈탈, 그리고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선전상 괴벨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홍보 영화를 두고 이 괴벨스와 리펜슈탈이 상당히 서로 좀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히틀러의 어떤 총애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떤 충성 경쟁하는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구소련은 1919년 영화 산업을 갖다가 국유화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를 선전과 전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레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은 영화라는 구호 아래 선전선동 영화의 기록 영화를 제작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에 침투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 사례로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과 스탈린 치하의 전쟁 영화 기록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전함 포템킨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에이젠슈타인, 이 사람은 사실상은 영화사를 보면은 상당히 어떤 영화의 선구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아주 영상미화의 아주 대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작품들이 결국은 선전선동, 전체주의를 갖다 선전하고 선동하는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와 있고 감독으로 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도 김정일 위원장도 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정을 거쳐서 선전선동 부장을 거쳐 결국은 당 비서에 오를 만큼 영화가 어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방송 매체가 영화를 대신해 선전선동의 도구로 주로 이용됐으며 7, 80년대에는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대용량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에는 뉴미디어와 스마트폰 그리고 SNS가 등장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미디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라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생체인식 기술 등 선전선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할 정도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문명 비평가 마샬 맥루한 이분도 상당히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대가로 알려 있는데요. 캐나다 분입니다. 마샬 맥루한이 말한 대로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인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따라서 전체주의는 또는 유사전체주의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곳 어떤 사람이라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작품에서 묘사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국가가 가능해진 것이죠.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지 오웰과 그 저서인 1984입니다. 이 책은 사실상은 1948년도에 쓰여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상 청년기에 이 1984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생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지 오웰의 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 광고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광고에도. 그 중에 애플 컴퓨터의 초기 제품인 매cintosh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이 작품은 1984년도 슈퍼볼 때 광고로서 이게 제작된 것인데요. 당시에 컴퓨터는 IBM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cintosh가 등장해서 애플이 매cintosh 제품을 갖다 신제품으로 선전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메시지는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IBM이라는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어떤 매cintosh라는 새로운 제품이 이제 등장해서 신성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장을 타파한다.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시장을 극복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이 작품에서 보시듯이 빅브라더를 갖다가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죠. 표현한 것이죠. 지금 1980년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품이 예브게니 자마친 우리들이라던가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란 세 개의 1984를 포함해서 세 개 작품이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 이 조지 오웰도 사실은 예브게니 자마친의 영향을 좀 받은 흔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디스토피아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데요. 테리 길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85년도에 브라질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도 이 영화도 결국은 이 조지 오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원제가 브라질이 아니고 원제는 1984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4라는 또 다른 영화가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라질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으로서 적대관계 생성 신경망이라는 기계 기술을 사용해서 원본의 사진이나 영상을 겹쳐서 만들어냅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인도 누구든지 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고요. 옆에는 이게 조던 필 감독. 그래서 조던 필 감독이 이제 이런 딥페이크의 아주 어떤 악용 사례를 갖다가 어떤 뭔가 하나 예시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음성을 갖다가 이제 오바마 음성을 합성해서 만든 그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거는 탈진실이란 말인데요. 리 맥킨타이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던진 화두죠. 그래서 이 말은 대중의 여론을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장파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이끄는 하나의 그 상황 그 자체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오늘의 정치 현실과 아주 흡사합니다. 문화 막시즘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안토니오 그람시를 갖다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어떤 전체주의 사회를 갖다 유지하고 확산시키는데 기본이고, 그 어떤 인간이 활동하고 그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투쟁하는 하나의 그 전쟁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용어와 또 헤게모니 이론을 갖다가 주장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갖다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어떤 그 과정의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했고, 국가가 아니고 시민사회의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사회의 지배 세력과 비지배 세력 간의 교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를 통해서 지배 계급에 대한 필연적인 저항으로 결국은 규착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방법인 진지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간 투쟁에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을 중시해서 물리적인 혁명 없이도 정권 장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람시의 이론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들이 방송 매체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운동을 갖다가 통해서 저희 정권 탈환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NS상의 낙인 찍기, 좌표 찍기, 거짓말의 생산, 유포, 확대 등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면 다음 수순은 유사 전체주의로 향할 것이 뻔합니다. 인류가 과거의 흑역사를 망각한다면 전체주의의 발현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미래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생각할 토대로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복종하면서 꼭두가시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들의 행렬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유를 멈추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는 점을 갖다가 그런 경고를 남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